문지방에 올라가면 안 된다거나 밤에 휘파람을 불지 말고 다리를 떨지 말라는 등의 얘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미신,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참 많은 것들이 남아있고 또 계승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선시대에 혹은 현재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대표적 미신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러한 미신들은 왜 생기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소처럼 일하는 루팡에게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역사에는 그 나라에만 내려져오는 미신이 존재합니다. 이 미신이란 어떠한 실증적 근거 없이 두 사건 간의 인과적 연결에 대한 미술적 사고 또는 비합리적 신념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학계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맛배기로 조선시대의 미신 몇 가지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의술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미신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땅바닥에 그린 사람의 복부 위 칼을 꽂아두거나 혹은 환자가 감염된 경우 아버지 이름을 발바닥에 쓴다든지, 장티푸스를 예방하기 위해 소머리와 마늘을 문 앞에 둔다든지,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눈에 들어간 악기를 없애고자 얼굴을 그리고 눈 위에 못을 박아 넣는다든지, 근데 이건 좀 무섭다. 콜레라를 치료하기 위해 처마 밑에 고추를 걸어둔다든지, 황달을 고치기 위해 환자가 있는 방 앞에 맥주병을 걸어둔다든지, 설사병을 고치기 위해 밥그릇 위에 젓가락을 십자가 형태로 교차시켜 물을 붓는다든지, 홍역 환자를 고치기 위해 환자의 옷이나 모자를 나뭇가지에 걸어둔다든지, 각종 병에 얽힌 애군을 버리기 위해 볏짚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강이나 길바닥에 버린다든지 등 의학적 측면과는 전혀 무관한 미신, 즉 민간치료법을 행해온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플라시보 효과로 신앙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긴 하다지만 이 경우는 좀 심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의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현상에 대한 무지로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생명을 잃은 사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처음으로 사진관이 문을 열었던 것은 1883년 한양에서의 일인데요. 당시 처음으로 사진을 접한 이들은 사진 찍히는 행위를 일종의 약탈 행위로 봤으며, 사진이 찍히면 똑같은 형상이 종이에 찍혀 나온다는 이유로 영원히 빠져나간다고 믿었습니다. 그 와중 1888년 6월 미국인 사진사 샤이에롱이 찍은 사진이 실제로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하고서 사진에 찍힌 어린아이들이 실종되었다가 시신들이 심하게 훼손된 채로 발견된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진기에 대한 미신은 기정사실로 여겨지게 되었죠. 이로 인해 고아원을 이용하던 선교사가 아이들을 납치하여 성폭행하거나 잡아먹는다는 사유까지 돌게 되었고, 조선에는 급기야 혹동까지 일어나 미 해병이 파견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고종이 직접 나선 후에야 사건이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발병률 100%에 사망률이 20%나 이르던 천년두의 경우엔 귀신이 노하여 발생한다고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폭력으로 사망한 시신을 그대로 밖에서 썩히고 산짐승들에게 먹히도록 방치해뒀던 것은 그 잘못된 미신의 심각성을 볼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미신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손톱을 쥐가 먹으면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밤에는 손톱을 깎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에 열악했던 위생환경 때문에 생긴 미신인데요. 손발톱 조각에 찔려도 감염될 위험이 높다 보니 어두운 밤에 깎다가 손발톱이 튀거나 함부로 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항생제가 만들어지기 전으로 사소한 상처에도 감염되어 죽는 게 흔했던 시절이었죠. 문지방 위에 올라서지 마라, 재수없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에도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배경이 존재합니다. 문지방을 자주 밟으면 달아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래된 고택의 경우 사람이 자주 지나는 경로를 따라서 문지방이 달아 없어진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문지방에 닳으면 문과 문지방의 틈이 넓어지면서 위풍이 들어와 난방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특히 과거에 문지방이 현재처럼 매끈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지방을 밟다가는 나뭇가시가 박히는 경우가 다반사, 따라서 금기시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초등학교에서 국민학교 시절까지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보다 이해가 쉽겠네요. 이 외에도 문지방이 안과 밖의 경계이기 때문이라는 등 문지방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소처럼 일하는 루팡에게는 참으로 흥미로운 소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개도 많이 듣던 얘기지만 이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께서 매일같이 하시던 말씀인데요. 밥 먹고 깜빡하고 잠들었다가 이제 난 인간으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할머니를 붙들고 울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이런 미신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시작되며 이 때문에 피가 위로 몰려 졸음이 오기 쉽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를 식곤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밥을 먹고 바로 눕게 되면 잠들기 쉽고 이는 게으른 행동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미신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밥을 먹고 바로 눕는 경우에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유발되는데 역류성 식도염의 최종 증상은 타는 듯한 통증 및 식사 이후 발생하는 역류로 인한 되새김질이 있고 이는 현대의학으로도 이루을 것 없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 역류성 식도염이 만성 후두염이 된 케이스인데요. 밥 먹고 바로 잠들지 않기 여러분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길에서 떨어진 물건을 함부로 주워오는 경우에 귀신이 따라 붙는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식기류, 주방용품, 침구류 같은 가구류는 강한 금기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물자가 귀했던 과거에 왜 굳이 이런 미신이 있나 하고 의아할 수 있는데 오히려 아직 쓸만한 물건을 버렸다는 건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죽은 전염병 환자가 쓰던 것일 수도 있겠죠. 추가로 주운 돈은 곧바로 써야 탈이 없으며 물건과는 다르게 돈은 바로 소비가 가능하므로 돈을 줍는다면 남기지 않고 다 써야 한다는 미신 또한 존재합니다. 실제로 중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베개를 하나 주웠었다가 귀신이 들렸다고 몇 달간 학교에 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믿거나 말거나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 상의 모서리에 앉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조선시대부터 상에 편안히 앉아 먹는 주인 옆에서 거지가 와서 구걸하는 모습이라 팔자가 가난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안준뱅이 상에서 밥을 먹을 때 한쪽 무릎을 세운 자세로 먹으면 복이 달아난다고도 하며 밥을 먹을 때 서서 먹거나 엉덩이를 붙이지 않고 먹으면 사는 게 바빠진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노량진에 기름식을 많이 파나?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이 나온다고 하죠. 그런데 뱀은 밤에는 기온이 낮아져서 보통 잠을 자고 무엇보다 청각이 약한 종이 많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 같은 곳에서 휘파람으로 뱀 불러다 노는 공연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사실을 소설 등 각종 매체에서 다룸에 따라 휘파람으로 뱀을 부른다는 내용이 퍼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남의 빤스 입으면 그 사람의 기운을 빌려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현대의 경우 남자가 시험 볼 때 여성의 속옷을 입으면 성적이 잘 나온다거나 아들을 많이 낳은 여성의 속옷을 입으면 자신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거나 하는 미신들이 남아있는데요. 일례로 과거 월남에 파병된 군인들은 미신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그런지 여자 팬티나 여성의 음모를 지니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퍼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문 공연을 간 여자 가수들이 대량의 여자 팬티를 군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고 하죠. 이를 통해 미래를 맞추거나 독심술 능력을 준다고 하는 점쟁이 팬티라는 형태로 신통력을 인정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도 갖고 싶다, 신통력. 남자와 여자에게서 각각 먹이면 안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날개 부위를, 여자에게는 다리 부위를 먹이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남자가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을 피게 되고 여자가 닭다리를 먹으면 집을 나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남자가 닭다리를 먹으면 집안의 기둥이 되어주고 여자가 닭날개를 먹으면 좋은 곳으로 혼인 간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만약 요즘도 이렇게 치킨을 먹었다간 집안이 개박살이 나겠죠. 오히려 이런 얘기를 꺼냈다간 지 혼자 맛있는 부위 다 처먹으려 든다고 욕만 바가지로 먹게 될 겁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잘 붙으라고 매우 끈끈한 엿을 선물하거나 출석 붙으라고 비슷한 호감의 찹쌀떡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미역국은 미끄러진다고 해서 시험 보는 날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금기 음식으로 여겨지며 이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 미역국 먹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조금 주제 외의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과거 시험의 문과 시험 평균 응시자 수는 6만 3천여 명, 이 중 최종 급제자는 고작 33명으로 경쟁률이 1909대 1이던 시절인데요. 2010년 행정고시의 평균 경쟁률은 44.9대 1인 것을 감안하면 미신이고 뭐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수밖에 없었겠죠.
대부분 5살에 공부를 시작하는 조선시대에선 문과급제자 기준 평균 연령은 35세, 논술형 문제에 대한 답안지의 평균 길이는 무려 앞뒷면을 가득 채워 10m가 넘었다고 하니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당시 최연소 문과급제자는 이건창으로 15세에, 최연소 장원급제자는 17세의 박호, 최고령 합격자는 83세의 박몽규 등이었다고 하니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조선은 공부, 또 공부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ABO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결정되거나 운명이 달라진다는 미신으로 이는 오늘날 남녀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서양의 생일 별자리에 따른 성격이나 운명론과 비슷한 정도로 점쳐지는데요. 이러한 혈액형 미신에 근거가 없다고 수도 없이 언급됨에도 이만큼 재미있는 가십거리가 또 없기도 합니다. 과연 스릴루팡의 혈액형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께는 사은품으로 루팡이 입던 빤스 이외에도 선풍기를 켜놓고 자면 죽는다든지,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든지, 한밤중에 머리를 감으면 귀신이 머리카락을 산다든지, 명절에는 빨래를 하면 안 된다거나,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면 평생 가난하게 산다든지 등등 셀 수도 없이 많은 미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모든 나라에 존재하지만 각기 다른 나라들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이 미신은 단순한 허구를 넘어 그 나라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여러가지 미신들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미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보다 재미있는 컨텐츠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운 주제였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슬릴루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